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하얀 배추속같이 깨끗한 내음의 12월에 우리는 월동 준비를 해요. 단 한마디의 진실을 말하기 위하여 헛말을 많이 했던, 빈말을 많이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마늘이 되고, 때로는 파가 되고, 때로는 생강이 되는 사랑의 양념. 부서지지 않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음을 다시 기억해요. 함께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 땅속에 묻힌 김장독처럼 자신을 통째로 묶고 서서 하늘을 보아야 해요. 얼마쯤의 고독한 거리는 항상 지켜야 해요. 한겨울 추위 속에 제맛이 드는 김치처럼 우리의 사랑도 제맛이 들게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12월의 노래, 이혜인. 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사람 사는 이야기, 다르지만 함께 걷는 이야기, 관심을 기울이면 더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28번째 시간은 이혜인님의 12월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어떠세요? 많이 설레이고 많이 허전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마음을 두드리는 달인 것 같습니다. 1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21년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내가 살고 싶었던 방향대로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1월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많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또 다른 다짐을 더하며 이제는 더 잘해낼 거라고 스스로를 토닥였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아쉬움도 남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때 우리 참 잘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추세를 봐서는 내년에도 이 어려움은 이어지겠지만 지금처럼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서로를 토닥이며 따뜻한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걸음이라는 격월간지 소개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시청각 중복장의 첼리스트 박관차님 덕분에 함께 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함께 보는 동화 코너에 연재를 하며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음은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장애우 건익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올해로 33주년이 되었습니다. 33살이 된 함께 걸음은 1982년 장애우 및 장애우의 건익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미랄들이라는 모임에서 친목 도모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실질적인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85년부터 매달 미랄들이라는 교육지를 발간했었습니다. 2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폭넓은 호응을 받아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장애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좀 더 조직적인 장애우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운동의 모체가 된 미랄들 모임은 모든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열린 단체로서 장애우 권익연구소의 창립을 결정했습니다. 장애자라는 단어의 개념이 사회 속에서 늘 도움이나 받아야 하고 국가나 개인의 눈물 어린 동정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비치게 해서는 안 되기에 장애를 입은 사람도 완전한 인격체로서 나머지 능력만을 가지고도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문명의 건강한 동반자로서 살아갈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설득시키고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다짐하며 미랄들 교육지의 발간을 중단하고 장애우 출판부에서 월간 함께 걸음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월간지를 발간했었습니다. 그동안 월간지로 발간되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2021년부터 격월간지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격월간지로 발간되었지만 그 내용은 더 깊이 있고 알차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32년간 장애 인권의 현실을 보여주고 개선점에 대한 소리를 울리며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걸음을 구독하고 1년 동안 보면서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장애 인권에 대한 제자리 걸음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의 열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물나게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천 기자님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코너에 참여해달라고 하시면서 마스크 벗고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저는 활짝 웃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마스크에 가려진 미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387호에는 제 사진도 이렇게 나왔었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음을 통해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취자 사연입니다. 카르멘님 이야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님과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에 행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테너 김은교 교수님의 독창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아는 언니와 함께 세종시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교수님께는 제가 어디에 앉을 건지 또 교수님 만나면 사인도 받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로비가 개방되니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예쁘게 차려입고 너무 멋진 공연을 앵콜까지 다 듣고 나와서 교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교수님이 로비로 나오시고 사진도 찍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쌤! 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제 닉네임도 아시고 멀리서 오느라 수고했다고 하시며 기억해 주셨어요. 11월 25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카르멘님 공연할 때 함께 로비에서 인사도 하고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어서 너무 좋으셨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끼면 정말 많이 기쁠 것 같아요. 카르멘님의 그날의 행복이 전해져서 저도 너무 좋으네요.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카르멘님 늘 예쁜 사연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부 유튜브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부 유튜브입니다. 저는 화요일에 남양주로 가서 녹화를 하는데 남양주를 다니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녹화 시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12시에 도착해서 1시까지 녹화 준비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다가 1시 30분 정도에 녹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최근에 한승 횟수를 넘어간 일이 있었습니다. 잠실에서 제가 선호하지 않는 노선이 기존에 타는 노선보다 빠르게 왔기 때문에 그 노선을 타고 중간에 내려서 시내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촌에서 원하는 버스를 탄 순간 환승 횟수를 넘겼다는 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자책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온갖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환승 횟수를 넘겼어도 이미 집까지 거리가 조금 남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요즘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날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환승 횟수를 넘길 만큼 제가 시내버스를 이용한 것도 아닐 텐데 환승 횟수가 차감되었으니 말이죠. 제가 지방을 갈 때가 많아서 그때는 환승이 안 돼도 그러려니 했지만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 그것도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이상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환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거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일어나면 하부 유튜브님처럼 마음이 쓰일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저도 궁금해지네요. 하부 유튜브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많을 거예요. 늘 함께 해주시는 하부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은 늘 열려 있습니다.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은 설명란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 늘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김장철이라 많이들 하시던데 김장하셨나요? 저는 딱 한 번 김장에 참여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것도 없는데 그 이후로는 해주시는 거 먹기만 했는데 올해도 너무 맛있는 김치를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김치는 양념을 잘 버무리고 싱싱한 배추에 골고루 스며들 때 그 맛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혜인님의 시에서처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사랑이 제맛이 들도록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서로에게 포근함을 나누는 스며듦이 있는 12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